답을 만들어내는 거죠. 40번 소멸시효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소멸시효는 기산일의 소급표 효력이 있다. 소멸시효는 소급표 있다 그랬죠? 제출경과 달리 소멸시효 완성 전이라도 시효이익 미리 포기할 수 있다. 미리 포기할 수 없다 그랬죠? 소멸시효가 완성된 다음에는 포기할 수 있는데 소멸시효는 미리 포기할 수 없다고 조문에도 나와 있죠. 3번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해서 이를 배제, 연장, 가중할 수는 없으나 단축, 경감할 수 있다. 다 조문이죠. 4번 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 승인에는 처분 권한 필요 없다 그랬죠. 소멸시효 포기할 때는 처분 권한이 필요하지만 시효를 중단시키는 승인은 그때는 내가 채무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불가니까 처분 권한은 필요 없다 그랬고요. 맞고.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소멸시효는 위반행 한 때부터 진행하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습니다. 미리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작년과 시험 문제 수준이 거의 유사했어요. 작년 거의 유사했고 다만 그 정답이 좀 분명해서 시간 안에 이걸 풀 수 있었다면 더 작년보다도 좀 더 맞지 않았을까. 작년과 똑같이 생각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은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최소 30개에서 32개는 다 맞으셨고요. 그 공부 좀 부족하신 분들은 24개는 맞아야 돼요. 올해 민법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내년에 민법 시험 수준도 이 정도 나올 겁니다. 우리 시험은요 10회, 11회, 12회, 13회 이 4회분 기출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이렇게 나오겠다는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디가 나오겠다 나올 수 있고 내년에는 이제 제척기간이 올해 나왔으니까 내년에는 안 나오겠죠. 제척기간 안 나오고 내년에 소멸시효 중단 문제를 본격적으로 물어볼 것 같아요. 그 청구 쪽에 다시 한번 그런 식으로 예측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요 문제를 놓고 보면은 다 빗나가지 않았어요. 그 전년도 기출 문제는 살살 건너뛰어가면서 13회 문제는 11회랑 비슷하고 내년에 14회 문제는 아마 12회랑 비슷하게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시험 문제 수준 자체는 굉장히 올라와 있어서 이걸 독학을 통해서는 이걸 공부하기 좀 힘들고 그다음에 기본서만 충실하게 보면 되지 않습니까? 기본서에 빠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기본서가 너무 두꺼우면은 그 수험생들이 너무 겁을 먹어가지고 일부러 전략적으로 좀 수준이 높은 지문 같은 경우는 기본서에서 빼놓고 학원에서 보충 프린트로 나가는 경우가 있죠. 우리 보충 판례도 나갔고 학원에서만 나눠주는 문제들 이런 것들 보시면은 그 기본서에 없는 걸 다 보충을 하거든요. 근데 그걸 보충을 안 하고 가신 분들은 좀 당황했을 테고 학원을 다니면서 하신 분들은 이 새로 나온 판례도 다 했던 것들이니까 어려움 없이 다 맞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는 기간 문제가 안 나왔어요. 작년에 기간 문제가 어렵게 나왔잖아요. 올해는 기간 문제가 안 나왔어. 제가 그랬거든요. 작년에 어렵게 나왔으니까 올해는 기간 문제가 안 나오든지 나오면은 쉽게 나올 것이다. 내년에는 다시 기간 문제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렵게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그냥 기간 계산하는 게 하나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올해 시험 문제를 대비해 보면 내년에는 어디에서 문제가 나오고 어느 수준으로 나올 건가를 감을 잡을 수 있고 민법서는 일단 30개서가 맞아야만이 회계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다면 좀 학원을 다니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동영상도 좋죠. 동영상도 꾸준히 들으시면 굉장히 좋은데 프리미엄 과정 같은 거 하시면은 비용도 많이 절약되니까 동영상을 신청해 놓고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이 참 힘들어서 특히 직장 다니시더라도 저녁에 좀 힘드시더라도 학원 나오셔서 3시간 정도 듣고 가시면 그것만으로도 한 8개월 정도 이상 들으시면 합격합니다. 그리고 1년 먼저 합격하는 게 얼마나 기회비용이 큰데요. 수험생 중에서 보시면 이렇게 군인이셨는데 군대 제대하시고 군인들 제대하면 예비군 중대장이라도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니면 취직에 돼서 또 10년간 했었어요. 그러면서 또 그쪽에서 제대군이 지원하는데 이런 자격증을 따게 한대요. 그래서 자격증을 따가지고 바로 또 이렇게 중대장 마치시자마자 바로 또 소장님으로 나가신 분이 계셨거든요. 본인도 굉장히 만족해 하시고 안 놀고 남들은 노는 친구도 많은데 놀지 않고 그냥 군대 생활 열심히 하고 소령 중령으로 전역하셔가지고 또 예비군 중대장선을 또 한 10년 하시고 그러면 5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습니까? 50대 중반 정도 돼가지고 또 바로 자격증 따가지고 바로 나가시고 그래서 한 텀도 놀지 않고 나갔으니까 참 그런 분 보시면은 너무 제가 생각해도 부러워요. 저렇게 인생을 이렇게 꾸려나가는 거 보시면. 근데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들어보면은 공부를 어떻게 했나 쭉 들어보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 공부를 시험 문제를 이 관리사 시험을 얕보지 않고 우리 관리사는 사람들이 많이 아파요.
시험 공부를 하는 수험생도 많이 아프거든요. 아프지 않고 꾸준히 하셨더라고요. 열심히 하셔가지고 1년 안에 전혀 법의 해결을 모르시는 분이었는데 그냥 1년 안에 후다닥 합격하셔가지고 또 취업도 바로 하셨어요. 바로 하셔가지고 야, 그렇게 취업을 바로 하기 쉽지 않은데 바로 취업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부러워하셔서 그분 보고도 다른 분들도 공부를 시작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기로 마음 먹으셨으면요, 바로 시작하셔서 빨리 공부를 해놓고 1년 뒤에는 무조건 따는 걸로 해야 됩니다. 한번 떨어지고 당장은 필요 없으니까 2, 3년 계속 하겠다. 그러시면 안 돼요. 2, 3년 공부한다고 해서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머릿속에서 까먹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1년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집약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학원 강의를 듣는 게 최고입니다. 제가 학원에서 강의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학원 강의를 듣는 게 최고입니다. 제 강의에 동영상 올라가잖아요. 근데 동영상을 듣는 것보다도 학원 강의를 듣고 동영상은 복습할 때 쓰는 게 최고죠. 그때 효과가 있는 거죠. 틀어놓고 모르겠다 그러면 그 부분 다시 듣고 그게 효과가 있는 거지. 동영상만으로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좀 긴장감이 없는 것 같아서 학교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물론 동영상으로 하셔서 충분합니다 하려고 말씀드리신 분들은 그 의지가 대단하신 분들이고 되죠. 시간이 학원 나오게 멀다 그러면 왔다 갔다 2시간이다 그러면 그럼 학원 나오라 할 수가 없잖아요. 학원 오는데도 1시간 반씩 걸린다 그럼 너무 심하잖아. 그때는 동영상으로 해야죠. 그러더라도 이제 쭉 꾸준히 이렇게 강사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해가지고 질문도 좀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시면요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되겠지 하면 안 되고 좀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합격하신 분이 이 강의를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합격하신 분들한테는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내년에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공부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내년 시험에서는 여러분들도 전부 다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그 단연간의 경험에 의해서 이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